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트윗에 갭 하락하며 출발한 뉴욕 증시는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중국 협상팀이 이번 주 예정대로 워싱턴을 방문, 미국 정책자들과 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에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 사안은 미중 무역 협상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금요일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협상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 협상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증가됐습니다. 이번 주는 금리 인상의 최대 화두인 물가 지표들이 또 발표됩니다. 4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금리 변동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발언에 추가적인 코멘트나 동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세 위협을 가하면서 투심이 위축됐지만 중국 무역 협상단이 여전히 미국을 향한다는 소식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WTI는 0.5% 올라 배럴당 62달러 2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장을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것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쉬는 연휴 동안에도 미국에 정말 많은 글로벌적인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돼 있고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Q&A 섹션에서 프라이빗하게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보기 컨텐츠 쏙쏙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골라서 시청을 하셔도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을 시작을 했는데 뉴욕 증시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출발할 때는 개파락하면서 아주 큰 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40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장중에 낙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마감 기준으로 갔을 때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다들 주말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트윗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많이 컸는데요. 요게 이제 변환 끝 협상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파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중 무역협상단, 중국의 무역협상단이 워싱턴으로 이제 향해서 11번째 무역협상을 이제 진행한다고는 하니까요. 거기에 기대감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첨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0.2%에서 0.5%가량 하락했는데요. 더 자세한 마감 시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개별 종목으로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종목 아메티스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 회사인데요. 바이오 정제 공정을 통해서 이제 에탄올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로 볼 수도 있고 에너지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상승 이유가요. 인디아 플랜트 계약 체결의 소식에 올랐습니다. 인디아 플랜트에 2,300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 디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48%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아퀀티아라는 회사인데요. 데이터 센터, 기업 인프라 그리고 액세스 시장에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이 통신 직접 회로 설계, 개발,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IT 회사로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오늘 발표가 됐는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이라는 회사가 여기 그 아퀀티아의 인수 M&A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35%가량 급등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입니다. 34% 또 급등했는데요. 지역 TV, 방송국 그리고 디지털 기타 플랫폼 컨텐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팍스와 월트 디즈니의 M&A 소식이 있었죠. 이 이후에 팍스가 21개의 지방 스포츠 네트워크 요거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지분을 어디다 매각하느냐 바로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이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4%가량 급등했습니다. 60달러 4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황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의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현지 시간 월요일장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윗의 힘이 이렇게나 강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뒤 흔들어 놓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낸 것은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이 오늘 장중에 계속 펼쳐졌는데요. 선물 시작을 400포인트 넘게 다우 기준으로 하락했지만 전부 다 모두 만회에 나가면서 정부장 거래에서는 0.25%, 66포인트, 100포인트 이내로의 하락폭까지 좀 줄여내는 모습, 그 강한 탄력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이긴 하지만 그 폭은 0.5% 이내로 크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장 초반부터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제품에 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중국과의 더딘 협상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장이 개장하기 전에 선물에서는 더 급격한 하강세가 나타났던 건데요. 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장중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냐 아니면 결렬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하우스마다 분분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중에는 이 하락폭이 좁혀지지 않을 듯한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CNBC 쪽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는데요. 자, 이러한 트럼프의 트윗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정대로 중국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장중 당시에는 류호 부총리가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이 마감된 직후에 지금 현재 속보로 나오고 있는 소식 확인해 보시면요. 류호 부총리가 이 협상단에 포함이 돼서 이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사인이 될지 여기에 대한 희망을 시장이 가져봐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 이 카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규 장의 상황을 체크하고 하셨고요. 유로가 같은 경우는 앞서 확인해 보셨던 CNBC 보도 이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보다 3시간 먼저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크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고 범유럽 지수는 1%대 하락, 독일과 프랑스 증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1% 넘게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새벽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휴장인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화권 증시 전반적인 상황 보시면 밑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기대감이 트럼프의 트윗으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종합지수는 3,000선까지 무너지면서 5%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2,900선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다른 중화권 주식시장 역시 큰 폭의 하락세 기록한 가운데 홍콩 항생지수도 2.9%, 대만 가권지수도 1.8% 전반적으로 흔들림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 어제였습니다. 일본 증시까지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오늘 장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증시 보시죠.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을 주요 파트너로 두고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남아시아 안에서는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흔들린 경험하면서 어제장에서 3% 넘게 밀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하락세였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판단 나오면서 1% 하락이었고요. 필리핀 역시 동반해서 1%대 약세 흐름 어제장에서 연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약했고요. 그나마 미국으로 올라오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다는 점 주식시장의 특징으로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달러인덱스 안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97달러선 중반대에서 달러인덱스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이어서 보시죠. 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막판에 올라오면서 WTI 마감됐는데요. 0.5%, 브렌트오일 역시 71달러선 부근에서 0.6%의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자, 시장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은 상승 마감 0.2% 올랐고요. 구리 가격도 소폭이지만 올랐네요. 0.4%의 오름폭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드렸습니다. 우려가 깊을 만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나마 이 우려를 조금 씻어내리면서 조금 전 미국장이 마감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자, 이런 미국장 안에서 종목은 어떠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월간 투자 의견 이어서 살펴보시죠. 명미준 앵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